그럼 제가 좀 실전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좀 점수를 매겨 보시면은 어떨까 싶어요. 몇 그러면 점인가요? 전 최선을 다해서 표현했습니다, 교수님. 한 10점? 10점? 네, 100점 만점. 아, 100점 만점. 네. 네, 교수님, 제가 네. 이렇게 통증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가장 먼저 그러니까 통증의 강도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0에서 10 얘기하라고 하는데 사실 10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뭐 표현을 숫자로 표현해야 되는지 좀 어려워요. 네. 네. 우리말의 장점이 표현이 다양하다. 네. 뭐 외국에 없는 말이 있다 이런 거가 있는데 반대로 조금 애매해요. 애매한 점이 있어가지고 네. 얼마나 아파요? 그럼 그냥 좀 아파요. 아니면 뭐 그냥 많이 아파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은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점수로 표현하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물론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래 0점은 하나도 안 아픈 거. 너무 뭐 그냥 기분이 좋기까지는 않겠지만 그냥 통증이 없는 상황. 10점은 뭐냐면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 뭐 죽는 게 나을 정도의 통증 이런 게 이제 10점이거든요. 그래서 네. 0에서 10점 사이 통증을 그 얼마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뭐 얼굴 모양으로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네. 이건 보통 이제 아기들한테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 통증의 점수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진통제를 증량하거나 혹은 진통제 종류를 정할 때 통증 점수로 따져요. 그래서 뭐 1점, 2점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가 아닌 걸로 조절을 해보기도 하고 대신에 막 9점, 10점 이러면은 마약성 진통제의 그러니까 어떤 종양학적 응급 정도로 취급해서 통증 조절을 굉장히 신속하고 아주 빠르게 굉장히 위급하게 생각하고 대처를 합니다. 중간이 5 정도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일까요? 5점이면은 생활하기 상당히 불편한 정도죠. 참기가 좀 어려운 정도고 많이 생활이 불편하고 이제 저도 솔직히는 뭐 너 몇 점 아프냐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는 지금이 제일 아픈 것 같은데 그걸 숫자로 나타내기가 참 그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이 아픈데 죽는 게 나을 정도냐? 혹은 내가 음. 상상할 수 있는 통증이 진짜 최고의 통증이냐?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다 이렇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통증이 몇 점인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약을 먹고 이제 좋아졌냐, 똑같냐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까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절대적으로 뭐 8이다라는 건 없지만 내가 잡았던 기준에서 약을 먹었더니 한 4로 줄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진료 보실 때 도움이 되겠네요. 많이 도움이 되고요. 네. 근데 약이 뭐 10점이면 뭐 무슨 약을 얼마 주고 8 이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통증 점수가 높지 않으면은 비마약성 진통제로 시작을 하고 보통 뭐 4점, 5점 그 이상 되면 저희가 마약성 진통제를 고려를 하고 거기서 얼마나 좋아졌냐에 따라서 약제 용량이나 이런 걸 결정하거든요. 두 번째 당연한 거지만 부위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부위를 말할 때 좀 포인트 되는 점이 없을까요? 부위 같은 경우도 보통 뭐 그냥 뭐 배가 아파요 뭐 이런 식으로 배는 뭐 워낙 넓잖아요. 배 배가 뭐 제 배 같은 경우 더 넓을 텐데 배 같은 경우도 이제 윗배가 아프다 내지는 아랫배가 아프다 배꼽 주위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가령 복통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감별 진단이 수십 가지 이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부위가 아플 때는 어떤 질환을 의심하고 이런 게 있어요. 가령 암이 있다고 해서 꼭 그게 암과 관련된 통증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암 치료를 받지만 담낭염이 있어서 뭐 수술을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우리가 흔히 맹장염이라고 하는 충수들기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통증의 위치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가슴이 아파도 그게 심장마비, 심근경색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갈비뼈가 부러져서 아픈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다라고 딱 짚어주는 게 좋고 짚어주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 이제 이 정도 범위가 아픕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 방사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사통이 어떤 통증을 말할까요? 방사능 할 때 이렇게 뻗쳐나가는 아. 어떤 그런 선을 방사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방사통이란 거는 어디가 아플 때 그 통증이 어지러운 거 뻗쳐나가는 통증이 찌르르 있어요. 뭔가 나가는 느낌을 예, 얘기하나요? 그게 이제 예. 가령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어 생긴 심근경색 같으면 심장이 아프면서 어깨가 아프거나 턱이 아프거나 이런 식의 특징적인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요로 폐색 같은 게 있어서 아프면 옆구리가 아프면서 그 사타구니 쪽으로 뻗쳐 나간다든지 이런 통증이 있고, 그 췌장암이나 그런 어떤 이제 후복강의 임파선이 커져서 생긴 통증은 배가 아프면서 등이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통증이 어디 한 군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 한 군데 있으면서 다른 쪽으로 뻗쳐나가는 통증,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하겠네요. 그때 진단할 때. 네, 그런 게 있으면은 중요하겠네요.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럼 시작 지점과 경과? 그럼 통증이 언제 생겼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시작 시점, 언제부터? 얘가 언제 생기냐, 가령 뭐 밥을 먹으면 생긴다든가 네. 혹은 뭐 시간에 따라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암성 통증이 특징이 약간 밤에 심한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밤에 아프다라거나, 이게 아픈데 하루 종일 뭐 24시간 아플 수도 있고요. 네. 그죠? 몇 시간 아플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도 통증의 원인이 좀 다르게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시작하는지, 얼마나 가는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럼 하루 안에서도 통증이 언제 좀 많이 있는지 그런 패턴도 중요하고, 또 교수님은 사실 매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뭐 한 달 만에 보면은 뭐 2주 전부터 아팠다. 그리고 어떤 부위가 어떻게 아팠고 네. 그게 뭐 좀 더 강해지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것도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아팠어요라고 물어보면 제발 그 시간을 좀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언제부터 아팠어요? 그럼 좀 됐어요? 좀이 한 달인지. 아니 좀 된 게 얼마죠? 한 뭐 며칠, 몇 주, 그러면 그냥 한 뭐 몇 주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정확히 1주다, 뭐 10일 됐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는 없겠죠, 물론. 그렇죠. 뭐 일주 전 몇 시에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바라는 건 이제 대략적이더라도 뭐 1단위나 주 단위로 끊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죠. 또 아픈 게 그 다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아픈 성질 네, 거기에 네. 대해서도 좀 표현하는 게 중요할 것 네. 같은데, 여기 보면 쑤시다, 묵직근하다, 쓰리다 이런 표현이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네. 이게 원인에 따라서 물론 이제 같은 통증이라고 해서 사람마다 표현이 같은 건 아니죠. 다 다를 수 있는데, 가령 저희가 종양이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신경 통증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나 뭐 찌르는 통증, 이런 네.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전이가 막 커가지고 간의 겉을 싸고 있는 피막이 늘어나면서 생기면 막 굉장히 막 우리하다, 뭐 이런 표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가령 심근경색에 오는 건 막 고춧가루를 뿌린 것 같다는 등 이런 약간 표현들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네. 아니면은 뭐 흉막전이 때문에 생긴 통증은 숨 쉴 때마다 날카롭게 아프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통증의 양상이 다르고요. 네. 그 여기 보시면 이제 패턴 얘기도 나왔는데, 네. 가령 이제 장 폐색에 의해서 아프다 그러면은 장을 이렇게 쥐어짜듯이 아픈 게 아팠다가 안 아팠다 이런 식으로, 네. 괜찮을 때도 있고 안 괜찮을 때 이런 식으로 약간씩의 그 통증을 기술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리는 게 통증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 걸 좀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네, 중요하겠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검사를 안 하고 듣는 것만으로 대략적으로는 이제 알아낼 수는 있어요. 제가 잘 알아서라기보다는 네, 그게 알겠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그 통증이란 것도 이렇게 완화되거나 또는 더 아플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네, 가령 뭐 췌장염 같은 경우는 네. 식사를 하면 굉장히 아프고 굶으면 또 안 아프고 이렇거든요. 아,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령 골전이에 의한 통증은 무거운 걸 들면 아프다든지, 아니면 골전이가 좀 심해서 뼈가 일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네. 관절을 침범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가령 척추 뼈 쪽이 약간 깨졌다 그러면 몸을 이렇게 옆으로 비틀 때 아플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괜찮거나. 뭐 그러니까 어떤 통증은 누울 때 아프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수그리면 네.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예. 이제 뭐 복막이나 후복강 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아플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빠지는 통증, 좋아지는 통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간별 진단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네. 네, 도움이 되고 뭐 가령 장이 일부 막혔다 그런 경우는 뭐 방구를 끼면 좋아진다거나 이런 식의 통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수님한테 말할 때 이럴 때 더 아팠어요. 이럴 네. 때 좀 나았어요라고 말하는 게 그러면은 중요한 포인트가 네,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원인을 머릿속으로 유추하기가- 이제 생각을 하죠. 네. 그다음 동반된 증상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네. 어떤 걸 말할까요? 배가 아픈데 단순히 배만 아픈 것인지 네. 아니면 막 정말 동반된 증상들이 있거나 토를 한다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 뭐 변비가 생겼다거나 땀이 뻘뻘 난다거나 이런 증상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 뭐 숨이 가쁜 경우도 있어요. 네. 가령 이제 흉통이 생겼는데 그 이후부터 숨이 차다 이러면 저희가 폐색전증 같은 거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 동반 증상이 반드시 어떤 그 통증이 있는 부위랑 연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서도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많이 돼요. 가령 뭐 척추뼈가 아프면 등뼈가 굉장히 아픈데 다리가 안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 이거는 척수 압박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빨리 그 허리 쪽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관련이 얼핏 없어 보이는 증상들도 그 통증이 심해지는 시점쯤에 내가 어떤 증상이 생겼다 이걸 말해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이미 만약에 뭐 약을 먹고 진통제를 먹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진통제에 대해서 반응이나 이런 것도 예, 얘기를 진통제를 해야겠네요. 먹었는데 뭐 가령 이게 통증이 8점이었는데 똑같이 8점이다. 그러면 진통제 양이 모자란 거예요. 네. 그 양을 늘려야 되는 거고 가령 먹었는데 통증이 뭐 줄었는데 1시간 뭐 2시간 후에 또 생겼어요. 뭐 이러면 어쨌든 뭐 속효성을 여러 번 주면서 속효성을 몇 번 먹나 하루에 먹은 양이 얼마냐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다음 날 용량을 정해서 올려주게 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래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약을 먹었을 때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본인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람마다 네. 그러니까 아픔을 표현하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특히나 뭐 남자는 아픔을 표현하면 뭐 안 된다, 뭐 해야죠. 약하게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네. 진짜 아픈데 그냥 괜찮아요라고 표현하는데 옆 사람이 보면은 이 사람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끙끙 앓고 눕고 아파서 아무것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변했나 이런 것들을 알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입으로는 아파 죽겠네 막 이러는데 잘 실제로는 먹고. 그냥 잘 먹고 뭐 그냥 잘 다니고 놀러 가고 이러면은 입으로는 10점이요 이러지만 잘 다니면 사실은 이분이 약간은 과장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거짓말쟁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이분은 통증에 대한 것을 약간 민감하게 느끼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내가 어떻게 바뀌었나 통증이 있어서 그 다음에 통증약을 먹음으로써 얼마나 그 개선이 됐나. 잠을 잘 자냐 못 자냐, 그렇죠. 먹는 게 어떠냐, 돌아다니는 건 네. 어떠냐 이런 거 표현하는 거 어떻게 보면 통증 강도를 네. 좀 상황 파악하는데 더 네.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다 이러면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잠은 때문에 중요한데, 특히. 그리고 이제 통증 패턴도 이런 걸로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음. 밤에만 더 아픈 경우는 서방형 제제를 꼭 동일한 용량을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밤에 좀 더. 밤에 더 아픈 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밤에 용량을 더 높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네. 거는 얼마나 이제 의견 교환이 잘 되냐, 그다음에 얼마나 표현을 잘 하시냐, 그게 관건이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보호자도 같이 표현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환자 본인은 표현을 좀 이렇게 낮게 하거나 높게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보호자는 어떻게 네. 보면 그 생활을 보는 사람이니까 네. 또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약을 빼먹었을 때 의사한테 미안해가지고 숨기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거든요. 근데 보호자분들의 옆에서 이제 그걸 막 몰래 저한테 얘기해주시기도 하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솔직함 그리고 통증을 없앨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 분들이 참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
그걸 미덕으로 여기잖아요. 인내, 미덕. 인내가 네. 미덕으로 여겨지는데 암 치료라는 건 극기 훈련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힘든 걸 잘 참냐를 가늠해 보면서 막 칭찬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얼마나 편하게 치료를 받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통증을 조절해서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좀 실전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좀 점수를 매겨 보시면은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는 표현해는구나라고 환자분들이 알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배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어깨도 좀 아프고 좀 허리도 뻐근하고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답니다. 그러면 몇 점인가요? 한- 전 최선을 다해서 표현했습니다, 교수님. 한 10점? 10점? 네, 100점 만점. 100점 만점. 네. 낙제네요, 낙제.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교수님과 환자 사이에 수수께끼가 시작되죠. 네. 그렇죠? 네, 그럼 두 번째 네. 상황입니다. 교수님, 통증이 좀 있는데요. 오른쪽 등이 꽤 아파요. 쿡쿡 찌르는 느낌인데 아팠다 안 아팠다 그래요. 그저께부터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좀 나은 것 같긴 해요.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 70점은 될 것 같아요. 아직 아직 뭔가 약간 8, 좀 90점까지는 안 모자란 되나요? 게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약간 부족했나요? 이 정도는 훌륭하지 않나요? 훌륭하긴 한데 네. 가령 뭐 어떤 상황에서 아팠다거나 뭐 동반된 증상이나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은 더욱더 훌륭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교수님, 2주 전부터 명치 바로 아랫부분이 찌르듯이 아팠어요. 아픈 정도는 6 정도 되나 심할 때는 8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밥을 먹은 다음에 더 심해지고 옆으로 좀 누우면 나은 것 같아요. 타이레놀 500을 2알 먹으면은 통증이 반으로 줄어들지만 그 지속 효과가 4시간밖에 되지 않아서 하루에 4번 정도 먹어요. 통증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아주 훌륭한데 점수는 한 99점? 이거 100점 아닌가요? 이 정도면 정말 아픈 부위,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표현인지, 약 먹은 것까지 제가 뭐 8에서 6까지 줄었다 이렇게 숫자까지 해서 말씀드렸는데 99점이라고요? 다이어리를 억울함. 안 썼잖아. 다이어리요? 적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걸 보고 말했지만 이거를 네. 교수님 얼굴 보면서 말할 수 있는 환자는 사실 없어요. 그렇죠. 이제 많이 이제 네. 이렇게 까먹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주신 분 제가 사실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네. 굉장히 훌륭하게 표현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되시려면 결국에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료할 때도 적어서 통증을 이제 네. 알려드리면 훨씬 더 그렇죠. 이제 예.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바쁜 병원은 이렇게 대화를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는 이제 뭐 가령 진료를 보조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런 걸 미리 드리면 뭐 차팅을 미리 해놓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좋은 해주시면 좋을 팁이네요. 것 같아요. 예, 이제 통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느낀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암이 있지만 그게 꼭 암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했을 때 다른 질환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빨리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통증을 두려워하지 말자.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해서 아프지 말자.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네. 네, 그럼 통증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독감 예방 접종 말고도 여러 가지 예방 접종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떤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나 또 어떤 건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분분해요.